제가 한때 주식으로 거의 전 재산의 대부분을 날려본 적이 있습니다. 주식이 도박인 게 아니고 내가 주식을 도박같이 한 거구나. 원래는 차곡차곡 돈을 저금하고 모아서 집을 사고 결혼하고 이런 생각들을 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선택지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지? 돈을 불릴 줄도 알아야 되겠고 돈을 지금보다 또 새롭게 만들어낼 줄도 알아야겠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뇌가 소위 소비자의 뇌에서 생산자의 뇌로 바뀌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글쓰기를 해서 글도 나누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제 인생을 사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히든 챔피언 33이라는 책인데요. 우선 이 책 앞부분에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궁금하시면 그냥 잠깐 서서 읽어도 될 정도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책을 사서 읽으시면 되는데요.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 33개의 기업을 보는 것이 결국은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3개의 기업 중 한 5개 기업만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어떤 기업인지 이해하시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 소개 앞부분에 제가 해시태그를 달아놨어요. 마치 인스타그램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해시태그를 보시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구나 짤막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서 관심 가는 기업부터 골라서 읽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기업 개요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한 내용 읽지 않아도 우선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이다를 짧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보고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공부할지 말지 결정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기업의 역사가 이어지는데요. 이 기업의 흥망성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기업이 발전해왔고 돈을 어떻게 벌었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잘 됐다가 또 안 됐고 이런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들 적혀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업 역사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업의 팬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역사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겠고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기업 좋은 주식 사서 돈만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분석 부분을 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석 파트로 가시면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주가에 대한 어떤 제가 판단한 견해들 그리고 주요 사건들과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각종 투자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 나름의 템플릿을 가지고 분석해서 넣어놨고요. 이런 부분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좀 내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꽉꽉 담아놓은 제 총평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총평을 보시고 만약에 또 저를 믿으신다면 그 부분을 보고 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 몇천 개의 기업 헤매실 필요 없이 딱 골라놓은 33개 중에서 또 원하시는 기업 한 5개만 고르신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책값 한 권으로 여러분들의 몇백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제가 한때 주식으로 거의 전 재산의 대부분을 날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던 때였는데 소위 작전주라고 불리는 그런 주식이 현혹돼서 제가 전 재산을 다 넣고 나중에 퇴직금까지 다 넣고 돈을 홀라당 날려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한동안은 주식을 보지 말아야지 생각하다가 주식이 도박인 게 아니고 내가 주식을 도박같이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주식을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날리고 나니까 사실 사고가 많이 바뀐 게 있는데요. 원래는 차곡차곡 돈을 저금하고 모아서 또 집을 사고 결혼하고 이런 생각들을 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선택지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 돈을 불릴 줄도 알아야 되겠고 돈을 지금보다 또 새롭게 만들어낼 줄도 알아야겠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뭔가를 생산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뇌가 소위 소비자의 뇌에서 생산자의 뇌로 바뀌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글쓰기를 해서 블로그에 글도 나누고 유튜브를 해서 좋은 영상도 나누려고 제가 주식 공부하는 것에 대한 영상을 나누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제 인생을 사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20대 때 꼭 해야 될 몇 가지 그리고 30대 때 해야 될 몇 가지 이렇게 해서 리스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 저거 해보고 싶다 그렇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지어보는 예를 들면 바디 프로필 찍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해보기 그리고 혼자서 해외여행 가보기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름의 성취도 있고 나름의 재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나니까 어느 순간 현타가 크게 확 오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원해서 한 건가 아니면 남들이 그냥 좋다고 하고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그냥 좋다고 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그냥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생각보다 그 큰 만족
만족감은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만족감은 굉장히 짧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뭔가를 나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히 버킷리스트를 깨는 것이 뭐 엄청난 행복을 얻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고요. 결국 돌이켜보니 제가 한다는 버킷리스트는 소위 좀 소비적인 행위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제거한 이후부터는 뭔가 내가 좀 소위 생산적인 활동 쪽으로 목표를 잡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제가 엔잡러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결론적으로 이 엔잡러를 또 넘어서 다음 단계는 이제 사업가, 기업가로 가고 있는 여정인데요. 이 엔잡러 활동을 하면서 소위 제 성향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저한테 큰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나갈 수 없게 되고 집에 갇혀 있게 되고 또 뭐 이렇게 격리도 당해보고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걸 원래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좋아했는데, 막상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집에서 영화도 보고 글도 쓰고 마음껏 책 읽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좋아해서 뭐 그런 프로그래밍도 하고, 나는 소위 MBTI E 성향인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히 I 성향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새롭게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 부분이 또 재미가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 과정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소한 성취 경험을 맛본 것이 그 당시 이제 블로그 독서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전자책 플랫폼에서 전자책을 한번 출간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도 열심히 주식 공부할 때여서 주식 전자책을 출간을 했는데, 해당 플랫폼에서 그게 1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성취 경험을 맛보고,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또 종이책 출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방송에 나가보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엔잡러로 지내다 보니 소위 돈을 버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돈을 예전에는 그냥 직장 다녀서 월급 모으는 이런 식으로밖에 돈 버는 법을 몰랐다면, 투자를 통해서 버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업에서도 부업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뭐 인세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방송을 해서 혹은 강의를 해서 강의비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돈 버는 원리에 대해서 깨닫고, 결국은 이런 사고 흐름을 통해서 지금의 사업까지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 그 처한 환경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버틸 수 있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1달러로 하루를 버틸 수 있냐를 테스트 해봤다고 하거든요. 그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 하나로 매일 생활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해보고 그게 사라지길래 나는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닭가슴살, 고구마, 비타민만 있으면 30일 버틸 수 있겠다. 그리고 약간 각종 부대 비용 포함해서 한 50만 원이면 생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활을 해봤고요. 그래서 한 그 정도면 버틸 수 있는데, 마침 제가 당시 이제 가지고 있던 뭐 주식 자산이나 이런 각종 부업들을 했을 때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필요한 현금, 가족에 계신 분이라면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따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 두 번째는 돈을 벌 줄 아는가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나와서 생활하려면 돈을 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그냥 단기 알바, 뭐 용역 이런 것들이라도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걸로 돈을 벌면서 생활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로 뭔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벌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 경우는 공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 관련 사업을 해보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혹시 초반에 나왔을 때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좀 받으면 어떻게든 조금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초기에 많이 스터디를 해서 나왔고, 창업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보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발자 출신이었다 보니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 크몽에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부처, 기관, 기업에서 이 개발 용역 사업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막말로 정말 할 게 없어도 이런 개발 용역 하나를 수주해서 개발만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보되어 있냐가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가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벌릴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 상황이 와도 그냥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 두려움이 많이 없을 건데, 나는 이건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이것도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또 그게 본인의 어떤 선택에 두려움을 많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당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비슷한 일을 하는데 사회적 지위도 더 낮아지는 느낌, 뭐 연봉도 낮아지는 느낌, 모든 게 낮아지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와도 나는 그러면 오히려 잘 됐어, 내가 진짜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있고 나는 원래 더 못하는데 더 잘 받고 있었구나 하면서
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이걸 감당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경우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그냥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하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든 더 현명하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다음에 더 잘하려면 뭘 해야 될지만 고민하기 때문에 사실 뭐 과거가 어떻든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뭐 제 생각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감당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냐가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가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도전하시면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그냥 금세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다시 도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제 경우도 물론 뭐 힘들고 처질 때가 있죠. 이럴 때 뭐 시원하게 소리를 바깥에 지르기도 하거나 혼자 집에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를 시원하게 부르기도 하고, 또 헬스장 가서 그냥 무겁게 중량 치면서 이런 식으로 아무튼 스트레스를 풀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소위 나이키의 Just Do It 정신으로 그냥 힘들어도 그냥 하면 돼, 다음 거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주식 얘기할 때 주변에서 많이 듣는 종목들 있으실 거예요. 테슬라, 애플, 아마존 뭐 이런 메가캡 주식들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 이런 종목들 많이들 사십니다. 구글, 애플 사면서도 10배 이상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사시는데요. 이미 엄청나게 커진 기업들도 오를 거를 기대하고 사신다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기업에서는 더 오를 기업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주식들 좀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남들 따라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왜 지금 이 주식을 사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근거들 공부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11개의 섹터가 나와 있는데요. 국내와 달리 미국 주식은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섹터에 대해서 각각 주식을 다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섹터별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요. 산업 섹터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구나. IT 섹터는 이렇게 돈을 벌고 부동산 섹터는 또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 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인사이트를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이제 분석된 내용들, 주식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런 부분, 그리고 성장성, 수익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가격이 높다 낮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그런 분석 방법을 배우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국내 최고의 자기계발 스터디언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이 금융과 재테크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소위 갓생사는 이 자기계발 하시면서 단지 자기계발이 어떤 자기 만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쪽 그리고 이런 돈에 대한 지식으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나온 제 책이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 자유를 한 발짝 앞당겨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또 나중에 시간적 자유도 얻으시고 종국에는 온전한 여러분들이 뭐든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항상 옆에서 이렇게 책도 쓰고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을 것이고요. 저도 자기계발 열심히 하고 또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극되고 동기부여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작가 활동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